안녕하세요. 현재 저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추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제 창의성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식물을 하나 사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평범한 식물입니다. 좀 특징이라면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정도겠죠. 이 식물은 제 창의성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제 창의성의 결과, 즉 이렇게 크게 된 상태가 아닌 이렇게 크게 된 과정, 즉 자라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이거 클릭하는 게 없는데요.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는. 감사합니다. 잠시만. 나무가 씨앗에서 자라나듯 창의성도 호기심과 상상력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아시다시피 호기심은 궁금해하는 특성이고 상상력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거나 조금 그런 별거 같지 않은 사소한 문제나 불편에 부딪혀 창의성을 사용할 때 보통 궁금, 상상, 그리고 실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에 있는 평범한 화장실 문입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2020년도였는데 이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장실 문에 구리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 방역 초기여서 아직 미처 화장실 문까지는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닦고 화장실을 나오려고 할 때마다 꽤 곤란했습니다. 손을 닦고 화장실 문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금 닦은 손이 또 아깝고, 그렇다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손을 닦으려니까 그렇다기에는 화장실 안이 훤히 보이겠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됐고, 손이 아닌 발로 열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겼죠. 이처럼 창의성은 문제나 불편에 대한 호기심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시는 아주 작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식물에 비유하자면 씨앗 또는 발화 단계의 창의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화장실 문을 발로 여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각납니다. 문이 더러워진다든지 아니면 힘 조절을 못해서 문이 고장난다든지와 같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더 큰 창의성으로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있는 식물이 물을 주로 먹고 자라는 것처럼 창의성은 주로 지식을 먹고 자랍니다. 지식이 전혀 없다면 창의성은 상상하는 단계에서 끝났겠죠. 그러면 지식이 더 있었다면 방금 전 예시에서 문을 더러운 발로 여는 게 아니라 비교적 깨끗한 어깨로 열거나 아니면 휴지로 손잡이를 잡고 열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기에 화장실 문은 너무 작은 예시 같으니 조금 더 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6학년 때 로봇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파에 있을 때 당시 겨울이었는데 불을 끄거나 아니면 과자를 가지고 다니게 하려고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추워서 일어나기도 싫고 좀 귀찮아서. 그래서 당시 차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체는 3D 프린터를 써서 만든 상태였고, 그리고 바퀴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퀵보드 바퀴로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터와 배터리만 주문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6학년이었던 저는 지식이 부족했든 개념이 부족했든 무조건 크고 비싼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체 규격에 맞는 가장 큰 모터와 가장 용량이 센 배터리를 샀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샀던 배터리는 제가 샀던 모터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았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시 시도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신 바와 같이 훨씬 작고 힘도 약한 모터와 그리고 용량도 더 적은 배터리를 사용했는데도 작동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과학 시간에 회로에 대한 단원 또는 그걸 학습하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학교는 들어가서 1학년 때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죠. 이렇듯 상상력이 창의성이 되어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실체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기심, 상상력, 지식이 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요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용할 줄도 알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실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요. 하지만 저희가 지능이 있는 것과 똑똑한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창의성이 있는 것과 창의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는 스티브 잡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이토록 적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목표 이념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라는 어른들의 욕심 아래 짓밟히는 걸 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제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세대 창의성을 알아보는 교육자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분명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몇몇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대다수 분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은 창의성을 옹호하고 차세대 창의성이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퀴즈 같은 걸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사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창의성을 보여줄까요?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은 레고라는 기성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구조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비행기의 모형을 본따 만든 거지만 보시다시피 설계도를 보고 있죠. 어느 것이 옹호할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을 칭찬해줘야 할까요? 사실 둘 다 창의성의 예시입니다. 창의성의 정의, 독창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창조해내는 행위, 바로 창의성이죠. 오른쪽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고 왼쪽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분명 설계도를 보고 따라 만들었지만 방식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저희가 맞닥뜨리는 창의성은 무의미하고 쓸모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성을 가진 창의성입니다. 사실 창의성은 결과가 아닌 과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의미한 붓터치가 하나둘 모여서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탄생하듯이 창의성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담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달라져야지만 창의성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그 결과는 수많은 창의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쌓아서 창의성을 가진 청소년을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즉 제3자로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환경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청소년이 흥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과 그리고 창의성의 사용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문화, 이런 것이 포함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공간입니다. 창의적인 공간은 창의성을 담는 화분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창의적인 공간이란 청소년 본인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생겨야만 비로소 그 분야를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며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미리 띄워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가 흔히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축구학원 아니면 피아노 학원 같은 곳은 특정 분야를 하지만 매우 얕은 양의 경험입니다. 또한 저희가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죠. 또한 저희 학교의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흥미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역할이라고 말을 하면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해서 도입된 자유학년제와 같은 제도들을 생각하시는데 이 자유학년제와 같은 제도들은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학년제와 같은 제도들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로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물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창의적인 공간 중 하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창의적인 공간 중 하나는 프로젝토리였습니다. 불과 여기서 수직으로 15m 정도 위에 떨어진 곳이죠. 제가 프로젝토리에 처음 왔을 때는 4학년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비록 그때의 모습이 지금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당시 프로젝토리는 제게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 좋게 저희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된 곳이죠. 프로젝토리는 4학년이었던 저는 당시 막연하게 대장장이라는 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루와 망치 한 번도 손대본 적도 없지 말이죠. 물론 프로젝토리는 제게 모루와 망치를 쥐어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몇 곱절 더 중요한 걸 받았습니다.
프로젝토리는 제게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라인더로 갈아보는 경험, 톱을 썰어보는 경험, 실질적인 공구들을 다뤄보는 경험, 그리고 제가 그 열심히 일해서 2~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든 그 노력을 레이저 커터가 30초 또는 그것보다 짧은 시간에 하는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보는 경험. 프로젝토리는 제가 상상만 하던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꿈이 아직도 대장장이냐고요? 아니요, 공학자입니다. 네, 제가 보통 다른 지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너 지금 꿈이 뭐야? 그럼 제가 저 공학자입니다. 저 공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또 식상하다. 내 뭐 사촌도 공학자라던데 그러면 프로젝토리에서의 경험도 의미가 없던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죠. 저는 대장장이라는 직업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프로젝토리에 갔고, 그리고 프로젝토리에서의 경험, 그라인더로 갈아보는 경험, 톱을 썰어보는 경험, 그리고 그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보는 경험이 있었기에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공학자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야, 뭐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직업이야 라는 말을 듣고 얻게 된 직업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얻게 된 직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토리는 남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꿈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정하는 곳이었습니다. 프로젝토리 안에서 청소년 작가는 처음으로 수행평가나 독서록, 즉 내신이라고 흔히 말하는 점수와는 관련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청소년 음악가는 비웃음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토리와 같이 다양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꿈을 쫓는 곳이야말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넓은 화분과 넉넉한 물이 있더라도 양분 삼을 햇빛과 식물을 품어줄 흙이 없으면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창의성도 관심을 주고 창의적인 사고를 격려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은 씨앗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창의적인 환경에 있어 공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을 채우는 문화입니다. 따뜻한 햇빛처럼 창의성을 응원하는 문화와 창의성이 발하기를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어야지 창의성이 비로소 제 형태를 갖추고 제가 들고 있는 식물처럼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커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NC와 프로젝토리와 제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았지만 그중 제 부모님의 응원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제 창의성은 학교에서 장난감 만드는 수준, 말 그대로 화장실 문을 발로 여나 손으로 였느냐 그 정도의 창의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에디슨이 편지를 한 통 받아왔습니다. 당시 공부에 아직 미숙해서 편지를 읽지 못했던 에디슨은 어머니께 곧장 편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편지는 에디슨이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또래들과 같이 학습을 할 수 없었기에 홈스쿨링을 당부한다는 말, 즉 퇴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혼내거나 윽박지르거나 울기는커녕 편지의 내용을 바꾸어 읽어주었습니다. 에디슨에게. 에디슨이 너무 똑똑해서 학교가 더 이상 맡아줄 수 없다는 방면으로 말이죠. 이는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겁니다. 훗날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에디슨이 편지를 제대로 읽었을 때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던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영웅적인 어머니에게 구해져 세기의 천재가 되었다. 창의성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만든 사람조차 그것이 창의성인지를 모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행착오와 성장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창의성에 작고 어리숙하고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로켓 발사와 같은 창의성의 큰 결과물들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는 창의성을 왜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의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여 지식을 키우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할까요?
제가 보통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10중 8구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결혼하려고, 대학 가려고, 입시하려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결국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와 취업이라는 생계 유지에 관한 문제를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빨리 접하고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때문에 학문의 성취를 하는 행위인 공부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청소년을 학생으로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죠. 학생들이 공부하여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서 지식의 선봉에 서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난제들을 풀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걸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생의 본부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목적은 발전이죠. 그리고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지식의 선봉에 서서 새로운 발상을 하려면 창의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같이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거나 아니면 지능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기에, 창의적인 환경이 적기에, 창의적인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이고 썩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선진국이 되어 지금의 독일같이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싶다면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공간에서 창의성을 옹호하는 문화를 경험시켜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꿈, 장래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